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젝트 인천길 탐방 두 번째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물론 왕이 거닐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고려시대의 흔적과 조선시대 역사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문화유산을 비롯해 전 시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강화도. 너무 좋아. 강화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길 탐방. 이렇게 역사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재밌어요.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로 지금 떠나봅니다. 오늘 인천길 탐방을 함께할 주인공은 바로 강화에 살고 있는 하점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좀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우리 하점초등학교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선생님은요. 역사 문화 또 선생님은 인천 바로 알기 종주단 강사고요. 오늘 우리 바로 인천길 탐방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전문 해설사입니다. 저는 이제 인천의 학생들한테 이제 인천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 또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이들한테 역사 인식이라든가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선 작년과 올해에 걸쳐 총 23명의 해설사를 선발했고 사전 답사와 교육을 통해 인천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천길 탐방 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점 초등학교 학생들과 찾은 강화도 탐방길 첫 번째 장소는 하점 면에 위치한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거대한 고인돌의 모습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강화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오늘날 지금 한 3,000년 전에 그런 유적을 볼 수 있고요. 고인돌은 마을을 다스리는 족장, 뭐 제사장이라고도 하는 부족장의 무덤이라고도 하고 또 하늘의 제사 지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 중에 하나로 손꼽히며 주변의 여러 고인돌과 함께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지붕 위에 올린 덮개돌의 무게만도 무려 5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인돌을 축조할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돌을 운반했을 것 같아요? 바위 안에 통나무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끌어서 옮겼던 거 아닌가요? 네. 큰 돌에서 떼어내서 돌을 운반하는데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자동차로 운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0명, 1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큰 돌을 떼어내서 운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의 축조 방식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을 옮기고 끈이나 통나무 바퀴를 이용해 지렛대의 원리로 엄청난 크기의 덮개돌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고인돌은 크게 여러 개의 작은 괸돌을 이용해 덮개돌을 받친 형태의 바둑판식과 책상처럼 만든 탁자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부근에 있는 고인돌의 수만도 4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인돌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돌이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인돌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나요? 이 고인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몇천 년 동안.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한 우리 친구도 한 5분 정도도 힘들잖아. 근데 이거는 몇천 년을 지금 이러고 있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한하고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돌처럼 자세도 한번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은 필수!
이젠 고려시대의 흔적을 찾아 떠나볼 차례.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면서 당시 개경이었던 수도를 강화로 옮기게 되는데요. 강화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강화산성의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오다 보면 고려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궁지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친구들 고려시대 때 39년 동안 강화가 수도였어. 고려궁지가 바로 지금의 고려시대 때 궁궐터가 있었던 자리인데 건물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려궁지 이래가지고 요만큼 남아있고 고려시대 궁궐이 있던 자리에 조선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강화군청 같은 그런 이제 관공서가 있는 거지. 고려시대 때 39년간 왕이 머물던 궁궐인 고려궁지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행정 책임자인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곳도 고려궁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동원을 비롯해 지금의 인사 담당,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방청, 그리고 외규장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규장각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공간이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책,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기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을 전쟁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누가 쳐들어오면 없어지고 불탈 수가 있어서 강화에 외규장각을 만들었어. 왕실의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외규장각은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많은 기록을 불태우고 또 빼앗아 갔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일부를 돌려받긴 했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아 왔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쳐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천길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또 하나 배우는데요. 어떤 게 재밌어? 이렇게 역사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재밌어요. 이번엔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로 떠나봅니다. 조선시대엔 총 2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중 25번째 왕이 살던 곳 용흥궁에 도착했습니다. 용흥궁은 조선의 제25대 왕인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집으로 원래는 초가집이었지만 철종이 왕이 되자 당시에 강화유수가 집을 넓게 새로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용흥궁일까요? 임금님을 용으로 표현하거든. 용상, 뭐 용안, 또 용상에 오르셨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용이 흥하게 됐다 그래갖고 용흥궁 이렇게 기와집으로 지으면서 용흥궁. 그래서 여기는 누가 살았던 집? 철종, 이변이라고도 하고 어렸을 때는 원범이라고도 또 불렀었고. 1849년 헌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이 된 철종은 평범한 나무꾼으로 살다가 갑작스레 왕이 된 인물입니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혼란과 민생고에 시달렸고 철종은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철종과 같이 왕세자가 아닌 궁궐 밖에서 살다가 왕이 된 인물이 살던 집을 잠저라고 하며 철종이 살던 곳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왕이 돼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해야 돼. 한자도 배워야 돼, 한자. 한자도 배워야
그리고 지도에 전 시대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강화도. 얼핏 보면 정원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물건을 전시해둔 박물관 같기도 한 이곳은 과거 강화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방직 공장이 자리하고 있던 곳입니다. 사실 강화도는 한때 직물 산업으로 이름을 떨치던 곳인데요. 과거 강화도엔 60개가 넘는 방직 공장이 있었을 정도로 직물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한때 강화의 지역 경제를 책임지던 곳이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의미 깊은 곳이죠. 이제 1933년에 이제 홍제목 형제님이 완전히 우리 자본으로, 우리 민족 자본으로 이제 설립한 국내 최초 최대의 방직 공장이에요. 그 방직 공장이 이제 오롯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가는 모습이었지만 이거를 손댄 이유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끝까지 이어져 내려가야 할 역사적인 장소이고 우리 조상님들의 이 한 땀 한 땀 너무나 이 정성스러운 노고가 이렇게 담겨 있는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첫째도 보존, 10번째도 보존이죠. 1933년 설립된 조양방직은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방직 공장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국내 섬유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내 최고 품질의 직물을 생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직물 산업이 쇠퇴하면서 폐허로 방치돼 있던 공간을 되살려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특히 예전 방직 공장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중점을 뒀답니다. 과거 미싱을 올려두고 작업을 하던 테이블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이런 물건을 사용하고 이런 물건으로 뭐 이렇게 생활하셨구나. 그런 걸 애들한테는 교육적인 거고, 그리고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추억을 자극하고. 학생들은 난생 처음 보는 오래된 물건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가 봅니다. 내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시간. 오늘 인천길 탐방 어땠나요? 네, 여기 와보니까 되게 신기한 약간 옛날 물건들도 많고 되게 신기해요. 예쁜 장식품들도 많고 되게 옛날에 제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장식품들이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과거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을 이끌었던 강화도 직물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이번엔 소창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소창은 목화에서 뽑아낸 섬유를 말하는데요. 지금의 소창 체험관은 1956년 평화직물이라는 방직 공장이 있던 자리로 강화의 전통 산업인 소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기계들은 물론 소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소창 체험관을 방문한 강화고등학교 학생들. 가까이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소창 체험관을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라네요. 그렇다면 왜 인천길 탐방 코스로 소창 체험관을 택한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올해 강화에 처음 발령받아서 왔었는데
이 강화를 하면 생각했던 것이 저는 쌀, 뭐 이렇게 화문석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 좀 방직이 유명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여기 소창체험관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호기심이 있어서 좀 학생들과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와본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화에 있는 이 소창의 좀 가치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장소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학생들.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직조기를 이용해 소창을 짜는 모습인데요. 최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늘면서 친환경 천연 면직물인 소창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창은 과거에 주로 전통 옷감이나 손수건과 기저귀 등 아기 용품으로도 많이 쓰이곤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만든다는 걸 몰랐는데 뭔가 직접 보니까 좀 신기했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기계가 없을 때 옛날에는 손을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젊으셨을 때 이 소창 체험관처럼 직물 짜는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할머니가 하셨던 기계나 이런 장비들을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소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다면 이젠 좀 더 가까이서 소창을 체험해볼 차례. 네, 앞에 한 장씩 나눠드린 천이 강화 특산 면직물인 소창입니다. 앞에 이제 큰 도장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 강화도의 특산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 그리고 고려산 진달래 축제, 강화 섬쌀, 새우젓, 고구마, 순무, 인삼이에요. 강화도 특산물이 그려진 도장을 이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소창 손수건 만들기. 원래 소창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뭔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내고장의 특산물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나만의 손수건도 만들고 일석이조. 저는 이게 제일 잘한 것 같다. 그치? 그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돼지 3마리. 저요? 저 아기 돼지 삼형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옆에는 이거는 동물들 딱 한 개씩 해온 거고요. 이거는 음식들 안에다가요. 손수건마다 학생들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네요. 이곳에는 소창 체험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화의 특산물인 순무를 이용한 차도 맛볼 수 있습니다. 무맛이 나네. 강화도 직물 산업의 역사와 함께 내고장의 특산물까지 알아본 시간.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원래 강화에 살면서 여기를 이름만 들어봤고 몰랐는데 직접 와서 여러 체험하면서 하니까 소창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소창은 되게 약간 환경에 약간 폐가 되지 않는 되게 친환경적인 재료인 것 같고요. 현재 쓰이는 그런 섬유들을 대신해서 쓰여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강화의 소창이 좀 더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그 옛날에 조선의 왕들이 사는 곳도 가보니까 되게 킹받고 좋았어요. 인천길 탐방을 통해 알게 된 강화의 역사와 문화. 학생들이 내고장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나가 주길 바랍니다.